스마트폰을 제대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카메라의 프로 모드를 활용하면 멋진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배경을 제거하고 합성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릴게요. 이번 시간은 스마트폰 카메라의 프로 모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 카메라를 실행하시게 되면 이렇게 사진, 동영상, 인물 사진, 더보기가 나오게 되는데요. 더보기를 누르시게 되면 프로 모드가 있죠. 프로 모드는 프로 동영상과 프로 사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프로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로 들어오게 되면 스마트폰에 여러 가지 설정을 전부 수동으로 할 수 있는 기능이죠. 자, 우선 좌측을 보시게 되면 12M이라고 있는데요. 자, 이걸 누르시면 해상도를 우선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50M, 그 다음에 12M 두 가지가 나오죠. 자, 그 다음 그 아래 보면 16대 9라고 있는데요. 이건 비율이죠. 자, 가로와 세로의 비율이 되겠습니다. 16대 9를 누르시면 풀, 1대 1, 4대 3, 그리고 16대 9가 있죠. 자, 보통 16대 9는 영상에 많이 쓰이게 되고 1대 1은 인스타 같은 SNS에 많이 이용을 하죠. 자, 그 다음에 4대 3은 일반 사진 사이즈가 되겠죠. 자, 저는 16대 9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위쪽에 보면 동그라미가 두 개가 겹쳐 있는 게 보이는데요. 자, 이것은 측광 모드, 그 다음 다분할 측광, 그리고 스팟 측광이 되겠습니다. 자, 가장 일반적인 것이 측광 모드죠. 중앙 집중 측광인데요. 이것은 피사체가 화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나 중앙에 피사체가 위치하고 있을 때 그 피사체를 중심으로 광원을 측정하는 게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다분할 측광이죠. 자, 이 경우에는 피사체 외에 전반적으로 고르게 빛이 퍼져 있을 경우 그때 이 다분할 측광을 이용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은 스팟 측광인데요. 이때는 역광이라든지 이렇게 명암이 확실할 경우에 많이 쓰이게 되죠. 자, 보통 일반적으로 여기 있는 중앙 집중 측광을 이용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중앙 쪽에 보시면 렌즈 종류를 선택할 수 있죠. 자, UW 하면 울트라 와이드라고 해서 좀 더 넓은 구역을 찍을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와이드 렌즈죠. 자, 일반적인 한 배의 배율일 경우에는 이 와이드를 이용하게 되고요. 자, 그 다음 망원 3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또 하나는 슈퍼 망원이죠. 이렇게 내가 원하는 피사체를 어떤 식으로 찍을 건지에 따라서 울트라 와이드, 와이드, 망원, 슈퍼 망원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피사체와 거리가 가까운데 좀 더 넓게 찍어야 돼요. 자, 그럴 때는 울트라 와이드를 선택하시고요. 거리가 먼데 그 피사체를 좀 더 선명하게 찍어야 된다 할 경우에는 이런 슈퍼 망원이나 또는 망원을 이용하시면 좀 더 확대가 돼서 보이게 되겠죠. 자, 그 다음 그 옆에 보시면 ISO가 있죠. 자, 이 ISO는 빛을 얼마나 민감하게 받아들이는데요. 일반적인 것은 125가 가장 일반적인 형태고요. 화면에 어두운 곳이 많을 경우 이렇게 까맣게 보여서 피사체가 제대로 구분이 안 되죠. 자, 이럴 때는 ISO를 좀 올려줘야겠죠. 자, 올려주면 어두운 부분도 디테일이 전부 살아나게 되겠죠. 이것은 주변 환경의 빛의 정도에 따라서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 ISO를 너무 과다하게 올리면 결과물에 노이즈가 많이 끼기 때문에 너무 많이 올리는 건 좋지 않겠죠. 어두운 곳에서 찍을수록 올려주시고 밝은 곳에서 찍을수록 낮춰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기본값은 125가 되겠습니다. 자, 이 ISO 값을 기준으로 밝은 곳과 어두운 곳으로 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스피드죠. 자, 스피드는 셔터 스피드인데요. 사진을 찍을 때 셔터 스피드에 의해서 찍히게 되는데요. 셔터 스피드가 짧을수록 빛이 조금 들어오겠죠. 셔터 스피드가 느릴수록 빛이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많이 움직이는 피사체를 찍을 경우에는 셔터 스피드가 느리게 되면 빛은 많이 들어오는 대신에 찰칵하는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잔상이 많이 남게 되겠죠. 그래서 움직임이 활발한 피사체의 경우에는 셔터 스피드를 빠르게 주시는 거고요. 피사체가 멈춰 있는데 굉장히 어둡습니다. 좀 더 밝게 찍어야 되겠어요. 자, 그럴 때는 셔터 스피드를 느리게 주는 거죠.
그 대신 셔터 스피드가 느려질수록 손떨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고정을 하고 찍어 주셔야겠죠. 자, 지금 셔터 스피드가 1500분의 1초가 되겠습니다. 1초를 1500등분으로 나눈 다음 그 중에 하나니까 굉장히 빠른 거죠. 자, 셔터 스피드를 선택을 한 다음 스피드를 낮춰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만큼 빛이 들어오는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더 밝아지게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해서 이용을 하셔야 되겠어요. 자, 밝기 조절은 이 셔터 스피드와 ISO를 적당히 조절을 해서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ISO는 200에서 300 이하로 잡는 게 제일 선명하게 나오니까 셔터 스피드로 나머지를 조정을 해주시고, 그렇게 해도 조정이 안 될 경우에는 ISO를 좀 더 늘리고 셔터 스피드를 좀 더 빠르게 해서 최대한 선명하게 조절을 해주시는 게 좋겠죠. 자, 그 다음은 포커스인데요. 자, 눌러 볼게요. 자, 포커스는 중앙과 멀티, 수동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중앙은 자, 이렇게 화면의 중앙을 기준으로 포커스가 잡히는 거죠. 포커스는 뭐죠? 초점이죠. 자, 손바닥을 펴 볼게요. 자, 그러면 순간적으로 손으로 포커스가 맞고 나머지는 포커스가 맞지 않으니까 흐려지게 되겠죠. 자, 뿌옇게 나오죠. 자, 그 다음 손을 빼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뒤쪽에 있는 피사체에 초점이 맞게 되겠죠. 이것은 중앙 초점이 되겠죠. 자, 그래서 중앙에 피사체가 있을 때는 이렇게 초점이 제대로 맞게 되지만, 피사체가 중앙이 아니고 화면의 양 끝으로 가거나 위쪽으로 오게 되면 초점이 안 맞죠. 자, 중앙을 기준으로 초점을 잡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찍고자 하는 피사체가 어디 있는지에 따라서 초점을 바꿔 주셔야 됩니다. 자, 지금 중앙인데요. 자, 이것을 멀티로 바꿨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각각의 포인트마다 전부 초점을 잡아주는 거죠. 자, 이렇게 옆으로 비껴놔도 여기에는 초점이 맞아요. 자, 하지만 완전히 벗어나면 이 멀티 초점 안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초점이 맞지 않죠. 하지만 멀티 초점 사각형 안에 걸치게 되면 초점이 맞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 개를 기준으로 초점을 잡아주게 됩니다. 피사체가 작은 게 아니고요. 좀 더 넓고 여러 군데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경우, 또는 풍경 사진을 찍어야 할 경우에는 이 멀티 초점이 좀 더 선명하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수동 초점이 있죠. 자, 이것은 내가 원하는 부분에 초점을 직접 맞추는 겁니다. 자, 저는 여기 있는 유리창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싶어요. 자, 그럴 때는 여기 있는 슬라이드를 잡고 움직입니다. 자, 그러면 초록색 선들이 보이게 돼요. 그 초록색 선이 나오는 부분이 초점이 맞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 손이 여기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손에 초점을 맞출 거예요. 여기 있는 수동 초점의 슬라이드로 움직여 볼게요. 자, 뒤쪽에 초록색 선이 나오다가 움직여서 손에 초점을 맞춰 봅니다. 자, 지금 손 주위에 초록색 선이 보이시죠? 여기 주위에 초록색 선이 나와 있죠? 자, 이게 지금 손에 초점이 맞은 상태죠? 자, 다시 슬라이드를 옮겨서 뒤쪽으로 초점을 움직이면 여기 있는 나무들의 초록색 선이 나와서 초점이 맞는 상태가 되겠고요. 좀 더 뒤쪽이면 여기 있는 배관이라든지 벽, 창문에 초점이 맞게 된 상태가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 가지 피사체 중에 여러분이 특별히 초점을 맞추고자 하는 피사체가 있을 경우에는 수동 초점을 이용을 하시면 정확하게 초점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화이트 밸런스죠. 자, 여기를 터치하시면 5100K라고 나오죠. 자, 이게 위로 올라갈수록 붉은기가 많이 돌게 되고요. 이게 낮아질수록 푸른기가 많이 돌게 됩니다. 자, 지금 주위에 너무 붉은기가 많이 도는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이걸 약간 낮춰서 붉은기를 약간 없애주는 게 좋겠죠. 이렇게 해서 화이트 밸런스를 맞춰주는 겁니다. 자, 원래 이 화이트 밸런스는 제대로 된 하얀색을 잡아줄 때 이용하는 건데요. 보통 스마트폰 카메라에는 색온도를 잡을 때 많이 이용을 하죠. 너무 붉게 나오거나 너무 푸르게 나오면 이 화이트 밸런스로 어느 정도 색 온도를 조절을 해주게 됩니다. 보통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따뜻한 느낌이 난다고 하고 아래쪽으로 내려갈수록 차가운 느낌이 난다고 하죠. 여러분이 찍는 사진에 맞춰서 적당한 색의 온도를 잡아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같이 이렇게 나무나 가을 풍경을 찍는 경우에는 너무 색 온도가 차가워지면
보기가 좋지 않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약간 따뜻하게 붉은기가 약간 더 돌게끔 찍어 주시는 게 좀 더 부드러운 사진을 찍을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사진을 찍고 난 다음 갤러리에서 대비라든지 노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정을 해 주는데요. 프로 모드에서는 찍는 상태에서 즉석에서 조정을 해줄 수 있죠. 좌측 상단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여기서 여러 가지 보정을 해주게 됩니다. 자, 대비, 하이라이트, 그림자, 채도, 틴트 여러 가지가 있죠. 복잡하게 많이 이용을 하지 않으셔도 기본적으로 대비와 채도 정도만 조절을 하셔도 훨씬 깔끔하게 찍을 수 있어요. 자, 대비 같은 경우에는 사진이 밝기와 어둡기 구별이 많이 되지 않는 그런 사진일 경우에는 대비를 좀 더 줘서 선명하게 만들어 주는 거죠. 자, 대비가 떨어지게 되면 사진이 왠지 좀 뿌옇고 힘이 없어 보이죠. 약간 더 높여줌으로써 자,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진하게 만들고 밝은 부분은 밝게 만들어서 선명하게 연출을 해줍니다. 그 다음 채도도 많이 이용을 하죠. 붉은색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사진의 경우에는 이렇게 채도를 좀 더 올려주면 보다 분위기 있는 사진을 찍어줄 수가 있습니다. 보통 스마트폰 카메라는 채도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채도를 약간만 손을 봐주셔도 훨씬 보기 좋은 사진이 돼요. 스마트폰 사진의 배경을 없애주는 remove.bg 앱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remove.bg 앱은 눕기 작업을 비롯하여 스마트폰에서 사진을 합성하는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을 하는데요. 기존의 갤러리 앱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사진 편집 기능을 넘어서는 놀라운 결과물을 보여줍니다. 이 remove.bg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remove.bg로 검색하시면 배경 제거라고 나오는 이 앱을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자, 설치하시기 전에 이 아이콘 꼭 확인하고 설치해 주도록 하세요. remove.bg 실행합니다. 그러면 배경 제거를 위해 이미지를 업로드하라고 하죠. 자, 이미지 업로드 버튼 누릅니다. 그리고 원하는 곳에서 이미지를 가져오시면 돼요. 구글 포토, 네이버 마이박스 또는 갤러리, 카메라로 직접 찍어서 바로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자, 저는 갤러리에서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해당 이미지에서 알아서 배경을 지워주게 됩니다. 자, 우리가 따로 배경을 선택할 필요 없이 이 remove.bg에서 알아서 배경을 없애주죠. 지금 현재 이 꼬마 사진 뒤쪽의 배경을 자동으로 없앴는데요. 기존에 이런 배경 없애는 앱들은 전부 일일이 선택을 해주거나 없앨 곳을 지정을 해줘야 되는데요. 이 remove.bg는 알아서 판단해서 자동으로 지워줍니다. 이런 것들이 간편한 방법이죠. 그냥 터치 한 번으로 간편하게 없앨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바로 다운로드 할 수 있고요. HD 다운로드는 좀 더 화질이 좋은 대신에 유료를 이용해야 되죠. 자, 무료로 이용해도 사용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 다음 이 상태에서 기본으로 제공되는 배경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아래쪽에서 플러스 배경 누릅니다. 자, 그러면 기본으로 제공되는 여러 가지 배경들이 나오죠. 이런 배경 중에 원하는 배경을 선택해서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배경을 하나 선택을 해볼까요? 자, 이 배경 선택했습니다. 자, 그러면 배경으로 지금 눕기를 딴 사진이 올라가게 되죠. 자, 그 외에도 다양한 배경 다 이용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색도 선택할 수 있죠. 자, 여러 가지 컬러를 배경으로 줄 수도 있어요. 자, 이런 경우는 증명사진을 찍을 때는 유용하게 이용할 수가 있겠죠. 잠시 후에 증명사진으로 활용하는 것도 보도록 하고요. 일단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진으로 선택을 했어요. 자, 그 다음 완료합니다. 이렇게 합성한 다음 다운로드 버튼 누르시면 여러분 스마트폰에 저장을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지우고 다시 한번 가져와 볼게요. 자, 기본적으로 배경을 알아서 지워주는데요. 이 상태에서 아래쪽에 있는 효과 버튼을 누릅니다. 자, 그러면 기존 사진에서 배경을 그대로 놔두고 배경 흐림 효과를 적용하게 됩니다. 자, 배경 흐림 효과 켜줍니다. 자, 그러면 원래 있던 배경이 보이게 되고요. 여기서 배경 흐림 효과를 적용할 수 있죠.
흐림 효과 정도를 이 정도 적용했을 때와 이렇게 최고로 적용했을 때 효과가 다르죠. 원하는 정도의 배경 효과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그림자도 추가할 수 있네요. 그림자 추가 누르시면 여기에 그림자가 들어가죠. 껐을 때와 켰을 때를 비교하시면 그림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그림자 효과는 이 이미지에서 빛이 비치는 부분을 알아서 판단한 다음 반대편에 그림자를 생성해 주게 됩니다. 불투명도를 올렸을 경우는 좀 더 진하게 적용이 되고요. 불투명도를 낮추면 좀 더 투명하게 적용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배경 효과를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렇게 이미지를 불러온 다음 뒤쪽에 뚫려 있는 배경에 내 스마트폰에 있는 배경을 합성할 수도 있습니다. 자, 아래쪽에서 다시 배경 버튼 누르시고요. 여기서 플러스 누릅니다. 그 다음 갤러리 선택합니다. 그러면 갤러리에 있는 이미지 중에 원하는 이미지를 합성할 수도 있는 거죠. 자, 이 이미지를 선택했습니다. 자, 그러면 해당 이미지가 배경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완료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내가 원하는 이미지를 배경으로 이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복잡하게 여러 가지 방법을 이용하지 않아도 이 remove.bg에서 터치 몇 번으로 간단하게 배경을 없애고 합성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 다운로드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 스마트폰으로 저장이 되겠죠. 자, 갤러리 선택하고 한 번만 적용시키면 바로 내 스마트폰 갤러리에 저장이 됩니다. 자, 갤러리 들어가시면 바로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죠. 자, 여기서 HD 다운로드를 누르시면 좀 더 좋은 화질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지만 이 경우에는 무료 등록하기를 이용을 해서 등록을 해야만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계정 등록을 해야 되죠. 계정 등록을 하시면 무료로 받을 수 있는데 횟수에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용하시려면 구독을 하셔서 이용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원본과 비교를 할 때는 상단에 있는 이 버튼을 누르시면 원본과 합성된 사진 비교를 하면서 확인할 수가 있죠. 이 remove.bg를 이용을 하면 말 그대로 터치 한 번으로 여러분이 원하는 다양한 합성을 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이번에는 이 이미지를 지우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증명사진 스타일로 한번 만들어 볼까요? 다시 이미지 업로드 합니다. 갤러리로 들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운영자님 사진을 한번 가져와 볼게요. 자, 운영자님 사진으로 증명사진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뒷배경이 깔끔하게 없어졌죠. 자, 여기서 배경 선택하시고요. 색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배경 컬러를 지정을 하시면 증명사진 같이 만들 수도 있죠. 자, 여러 가지 컬러 중에 원하는 컬러 선택하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에 원하는 컬러가 없을 경우 여기는 컬러 버튼 누르시고 커스텀 선택하신 다음 원하는 컬러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셋 합니다. 자, 완료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이 일상에서 찍은 사진으로 증명사진으로 활용할 수도 있겠죠. 자, 일상에서 찍은 사진 중에 잘 나온 사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증명사진으로 활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remove.bg를 이용한 다양한 합성, 배경 지우기 기능을 알아봤습니다. 활용도가 매우 높으니까 많이 이용해 보도록 하세요.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